두 번째,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자들의 생각. 제가 24년 동안 지금 외국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억만장자 조 단위 때 진짜 너무나 부자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배우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두 가지를 줄여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이 시간 관리랑 레이저 포커스에 관련된 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그분들은요.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작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나 이외에 이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능력이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들이요.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서 사회에 이롭게 가치를 공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목적이랑 사명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없이는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요. 그 고유 가치가 생긴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이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받은 고통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만의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눠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은 역경, 실패,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동기나 내가 나눠야겠다라는 사명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거든.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내가 네 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정말 내가 무엇이 어떤 특별한 고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포커스에서 말하는 집중이라는 건요, 이 고유 가치에 향한 집중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차별성에서의 집중입니다. 두 번째, 이 why, what, how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까 고유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고유 가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결국은 이게 스토리거든요. 내가 겪은 역경, 실패, 실수에 대한 고통에 대한 나눔을 갖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기 쉬워지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향이 정확한 목표가 잡히지는 않아도 괜찮지만은 적어도 첫 번째 방향성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려면 그 목표 단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내가 목표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책을 출판한다거나 혹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출을 상승시킨다거나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나질 수 있고 잴 수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겹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예를 들어 저한테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비즈니스하고요. 그리고 인생 상담. 그러니까 라이프 코칭에 관련된 거 두 가지를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이 저 혼자뿐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고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나라에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더 다각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뾰족하게 보는 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편견이 훨씬 적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방면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내는지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실질 노하우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특성이나 이런 특별성, 차별성을 못 뽑는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코칭을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요. 뾰족하게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첫 시작의 방향성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방향을 나아가면서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고 집중할 것들이 더 정확히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이냐? 성장은 결국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느리게 갈 것인지 빠르게 갈 것인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 타입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집중력이 커지냐 적어지냐 그리고 그 결과물이 크냐 작으냐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시스템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이제 트래킹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결과물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목표를 지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목표 없이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근데 왜 읽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집중해서 레이저 포커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정말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거죠. 한 주제를 집어서 거기에 아주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을 한다는 거, 레이저 포커스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목표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지을 수가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있는 곳이랑 목표가 있어야지만 이 두 가지의 점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점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 찍고 그리고 그 중간을 긋는 거죠. 선을. 근데 그 선을 그으실 때요. 거꾸로 오셔야 돼요. 목표점에서 거꾸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거꾸로, 역순으로 이제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시스템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바로 투비 리스트예요. 투두 아닙니다. 투비예요. To be or not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공부, 지식, 읽어야 될 책, 혹은 유튜브 찾아보는 거,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 경험은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없는지. 그 말은 곧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비 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의 목표점하고 가까운 사람을 찍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담고 싶은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되시는지 몰라요. 그래야지만 얘를 형상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투비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투비 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것의 특징, 그러니까 다 적어보세요. 내가 해보고자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다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계속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 말고요. 투비 리스트를 만드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닮아가기 위해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정을 하잖아요. 롤모델이 지정을 해요. 그럼 그 롤모델이 갖고 온 교육, 해온 교육,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특징은 뭔지, 차별점은 뭔지, 경험은 뭔지,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그게 할 일인 거예요.
투비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요. 투두 리스트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공부하고 파고 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발자취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따라가요. 그래서 투비 리스트가 강력한 이유가 투두 리스트는 해야 될 것들은 맨날 늘어나지 절대 줄지 않거든요. 근데 투비 리스트는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정확해질수록 그 리스트가 줄어요. 되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투비 리스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롤모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냐.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생각이나 뭐 마인드셋, 교육 받은 거 어떤 것들을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 직접 경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요. 이 투비리스트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전부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우선적인 해야 될 일들이 주르륵 나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내가 보통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적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 쉬운 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또 이렇게 긋는 재미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쉬운 것만 우선순위로 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혹은 나의 사업에 있어서 진짜 움직여지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적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탑 3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떤 단계냐. 그 탑 3 중에 각각의 해야 될 순위잖아요. 최우선 순위. 필요한 예상 시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우선순위가 3가지였잖아요. 이게 조금 덩이가 큰 것들일 경우가 많아요. 최우선순위로 진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선순위 3가지를 4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마다 그거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2달이 되죠. 그리고 이 4개월 또 달별로 잘라요. 그 세 가지 우선순위를. 그리고 주별로 자르고 일별로 잘라서 일일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고요. 이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 포모도로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분씩 잘라가지고 내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강의가 있어. 그러면 이게 4시간이잖아요.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30분 곱하기 4개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나눠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강의를 하는데 2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들 테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게 몇 시간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누시는데 매일 당장 해야 되는 우선순위 5개가 그거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 우선순위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성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사업 혹은 삶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청소하기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책을 읽는데도 그냥 책 읽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1년에 지금 잡은 게 그러니까 4분기인 거잖아요. 보통 회사도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3개월마다 한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맞아서 이 연도에 내가 무슨 계획을 짜느냐,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잡았던 건 첫 번째 거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였어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비즈니스 코칭이 한국에 굉장히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념인데 이게 과연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뭐 반응을 해줄까라는 부분. 그래서 그건 테스트 기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는 테스트. 그 다음에 4, 5, 6, 7, 4, 5, 6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셋업하는 거. 회사를 세팅업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게 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일단 큰 블럭으로 나눠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6, 7, 8 했을 때는 마케팅에 대한 거를 완전히 업데이트 시키고 9, 10, 11, 12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일즈에 관련된 걸 더 높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1년에 내가 지금 잡은 건 딱 이 네 가지인 거예요. 테스트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케팅이랑, 그 다음에 세일즈에 대한 업데이트에 관련된 거. 그러면 4개월마다 이거를, 3개월마다 이 네 가지를 끝내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 세팅을 할 때도 이 회사를 세팅을 할 때도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 필요한 자료들이 있고. 그럼 그걸 다 적는 거예요. 내가. 뭐 웹사이트에 관련된 거를 할 것이냐. 그럼 도메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 그러면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을 어디서 하는지 정보를 알아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련된 거, 뭐 찾는 정보, 뭐 2시간. 2시간이 택도 없어요. 해보니까는. 그러면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더 늘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내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 데드라인은 뭐다? 3개월이다. 3개월 동안은 미친 듯이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그건데 내가 반드시 또 회사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강의 이거 같은 거 지금 하는 거. 그쵸? 강의도 이거는 내가 포함은 안 시켰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준비를 그냥 하나요? 아니죠. 제가 전에 썼던 글, 전에 읽었던 책 다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새로 배운 것들, 새로 나온 건 없는지 또 자료 모아야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역시나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료조사 뭐 3시간. 발표 뭐 슬라이드만 하는데 뭐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잘게 잘라요. 그러면서 하루에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기록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을. 근데 그 기록의 집중이 무엇이냐?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우선순위, 그거가 5개가 하루에 있어요. 5개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밥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는 혹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은 오후로 다 미뤄요. 내가 일이 끝났을 때. 계획은 하는데 계획 안에 안 끝나요. 시간 안에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더 세세하게 적어보시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둥글게로 잡으셔서 그래요. 하나를 정하면 거기에 관련된 거를 행동하기 전에 주르륵 적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시간 안에 끝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몇 시간 걸릴지. 예상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예상이 안 되실 때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 시간을 적어봐요. 내가 한 2시간이면 될까? 3시간이면 될까? 예상을 적어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걔를 더 높이는 거예요. 혹은 그 주에 반드시 내가 1주 안에 끝내야겠다고 잡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 안에 얼마나 걸리는지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알겠죠, 더. 나는 이런 걸 할 때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4시간이 걸리네?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내가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할 때 시간을 더 정확하게 줄 수 있겠죠. 대신 이것도 역시나 똑같아요. 집중력이 안 몰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은 전략이 없이 해야 될 거를 뭐를 해야 될지 순서를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내가 몰라. 얼마나 걸리는지를 몰라. 해보고 나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기록을 남긴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게 30분이 걸리는지 1시간이 걸리는지 1시간 반이 걸리는지 2시간이 걸리는지 기록을 남겨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은요. 내가 어떤 것을 큰 그림, 큰 줄기가 있어야 돼요. 뭐를 이루고 싶다. 이게 하나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둥글게로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정확한 이게 없어.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에서 이미 잘못된 거예요. 목표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언제까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리고 뭐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3달 안에 혹은 1년 안에 보통은 계획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내 그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찍고 사업을 10억 만들기를 잡았다고 목표를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0억을 1년 사업 처음 하는 내가 모르는 마켓이잖아요. 다른 일을 했던 곳이면 알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걸린다. 인구가 더 많고 이런 걸 해봤을 때 기록이 있거든요. 뭐 마케팅의 결과가 있었고 뭐 팔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고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은 1년에 10억을 바로 처음 들어가는 시장에 이 첫 번째 연도에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겠죠. 바로. 왜냐면 10억을 거꾸로 나눠봐요. 10억을 그러면 1년, 한 달에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주에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계산기를 두들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숫자를 넣으면 그걸 나누기 12를 해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쓰는데 책을 얼마 만에 끝내겠냐는 거죠. 3개월? 4개월? 6개월? 그러면 예를 들어 4개월을 잡았다고 쳐봐요. 그럼 나눠보는 거예요. 한 달에 어디까지 써야 되고 어디까지는 맞춰줘야 되고 혹은 한 주에는 그러면 몇 장을 써야 되고 하루에는 적어도 뭐 한 꼭지는 반드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들을. 그래서 굉장히 리서치하고 같이 결합이 돼요. 사실은 이 전략을 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대강 생각만 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말 몰라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기록이 안 남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번에 똑같이 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목표랑 그것을 내가 이게 대략적으로도 생각이 안 돼. 그럼 나눠봐요. 12달로. 그래서 목표에는 반드시 뭐다? 데드라인, 어느 만큼의 기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 혹은 기간이지만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에 얼마의 금액을, 그러니까 이건 조금 사학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조금 없잖아 있지만, 기간과 숫자,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삶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하냐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나는 무엇을 끝낸다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는 책 한 권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달에 끝내야 되는 것들이 나아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시면서 계속 기록을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찾아볼 수 있겠죠. 책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소요시간 보통은 6개월 잡으셔야 돼요. 처음 책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6개월 해서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찾아보는 거예요. 책 쓰는 순서. 혹은 또 좋은 방법이 있죠. 전문가한테 책을 어떻게 쓰는지 강의를 하면 들으면 돼요.
아, 그러면 이런 그림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요. 사람한테 직접 배우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피드백이 오잖아요.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계획을 짜고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달려들잖아요. 절대 집중력은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체크를 할 수도 없어요. 왜? 얼마나 걸릴지 대략 짐작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단 한 번도 기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남과의 시간 마감 약속은 긴장해서 지키는데 스스로의 약속 마감일은 무의식 중에 내일에 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건 나예요. 나를 무시하는 나. 남의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 정말 그거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레이저 포커스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 트래킹 시스템에서 보시면요. 투비 리스트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적인 정하시고요. 순위당 필요한 시간을 적어 표시해보고 하시면서 기록을 남기셔야지만 그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대충이라도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년 계획 안에 12달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달은 30일로 나누고 그러니까 주로 나누고 4주로 나누고 그러니까 52주로 나눠야겠죠. 그 계획을. 그러면 한 주당의 계획이 나오고 그걸 다시 일일이 자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30분씩 나눠가지고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